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낙찰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잠깐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응찰을 하실 때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응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사건의 결과가 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물건은 저희 지인분이 좀 응찰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물건인데요. 매각기일 전날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 드렸어요. 지인분이라서.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고,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응찰을 하게 됐는데, 결국 2등이 됐어요. 2등이. 이 물건을 낙찰을 못 받아서 권리사항의 문제를 저희가 더 언급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차순위로 돼 있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른 물건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차순위임에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물건이 2020년 12월 10일 날에 이제 낙찰이 한 명 단독 입찰을 했는데요. 1차에서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낙찰 후에 미납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낙찰은 1600만 900원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참여했을 때는 1609만 원이었는데 구독션이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아마 수기로 사법보좌관님이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좀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1609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차순위도 저희가 151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15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차순위가 됐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물건의 하자 부분 좀 살펴볼게요. 크게 윤곽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요. 등기상의 권리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자, 임차인 현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타인 토지를 약간 침범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도로를 침범하고 타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워낙 오래됐고 20년 이상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지조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허물 수는 없죠. 내가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 지을 때는 토지의 면적만큼 그 건폐율에 따라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요. 토지 면적이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택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닷가 앞에 있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권리상의 문제만 풀게 되면 사실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얹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물건의 하자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증금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간단하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할 수가 있냐 없냐를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사무소, 법무사죠, 두 군데를 저희가 간단하게 물건 분석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소송을 다년간 진행해 오셨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께도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총 3군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거죠. 자, 이 정도로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 차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이제 빠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인도 명령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 점유 기간을 보시게 되면 자, 20년 5월부터 무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입일이 2013년인데 2020년 5월부터 다시 무기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다라는 얘기죠. 법원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 저희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2020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임대차를 써서 무기한으로 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재 임차인 분께서 계속
점유를 하시겠다는 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등기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인분이 이전 소유주예요. 이전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현 소유주분도 등기상으로는, 공부상으로는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일 수도 있다. 그런 추정을 저희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살아오셨는데 2020년 5월에 임대차를 무기한으로 새로 작성했다. 그 내용을 등기사항 증명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 3월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현재 임차인이 소유주였는데 새로운 소유주로, 현 소유주로 2020년 3월에 이제 이 권리 이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달 비슷한 시기에 근저당이 하나 더 설정이 되고 가압류도 걸리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너무 비슷해서 이것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찌됐건 자연스러운 임대차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고요. 관련 부분에서 법률 전문가 세 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임대차를 무기한으로 한 것, 이 부분까지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임대차가 정상적이었느냐, 어떤 다른 이유와 원인은 없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 세 분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그 조언을 주시는 내용들이 조금 온도차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무기한이라는 것이 20년 기간이 있고 하지만 본인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점유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임대차의 목적이나 이 기간이 합리적인가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셨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임대차 계약에 어떤 의도나 목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때 저희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법률 전문가분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무상으로 정식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여쭤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분들조차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자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있는 법률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정확하게 변호사 선임처럼 이렇게 비싼 비용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상담료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을 하고 정확하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법률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 그분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고 이런 권한을 내가 안아와서 점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만 내가 원활하게 명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50만 원만 주고 나가세요 이렇게 구두로 설명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 임차인분이 나는 이전 소유자와 계약 기간에 대한 협의를 이렇게 마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람한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이거든요. 민사에 관한 분쟁과 해결을 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을 할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기 전에 선순위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말만 믿으실 건 아니고 정말 현장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민사면 민사, 아니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승계라든지 소유권을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낙찰 받으신 분이 당일날 낙찰을 받으시고 다음날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납을 하신 거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 내용이나 혹은 이해관계인을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대응을 했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낙찰이 되더라도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얽혀 있고 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내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미리 가늠을 하셔서 명도라든지 소유권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응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플랜 A, B, C, D까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인분이다 보니까 여러 조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이 임대차 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이 되면 한번 그냥 해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유찰이 된다 그러면 차순위도 하지 말고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하자,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분이서 응찰을 하셨어요. 이 물건을 정확하게 좀 꼼꼼히 보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에 쉽게 응찰을 안 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보증금 5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발품 팔고 자료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경매는 예측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에 올린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실제 이 보증금 50만 원만 내가 안 하면 된다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네 분이서 입찰을 하셨고요. 결국 그렇게 낙찰 종결이 됐습니다. 경매라는 게요, 저희가 현장을 참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저희는 사실 3월 20일 이후부터는 실제 합당한 보수를 받고 대리 입찰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 하나하나 볼 때도 저희가 그냥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심히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해관계인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육안으로만 보고 저희가 추정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권리관계가 문제가 없고 아주 좀 깨끗한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꼬일 수 있겠다 싶은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나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참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인들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 외로 좀 복잡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제 명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낙찰자분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좀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현장을 탐문하고 부동산 물건, 경매 물건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실제 이해관계인을 만나보고 탐문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경매 응찰을 하시고 물건에 대해서 도전을 하실 때는 조금 꼬여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주변 얘기들 간단한 조언만 들으실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